우리가 메두사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어떤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까요? 아마도 머리칼 대신 꿈틀거리는 뱀들이 가득하고 그녀의 시선이 닿는 모든 것을 차가운 돌로 바꾸는 공포의 상징인 끔찍한 괴물의 형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소름 끼치는 괴물이 한때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면 어떨까요? 더욱이 이 잔혹한 변신이 신들의 욕망과 질투에서 비롯된 처벌이었다면 어떨까요? 과연 우리는 메두사를 단순한 괴물로만 기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고대 신화 속에 가려진 메두사의 진짜 이야기를 파헤쳐 보려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신화 속의 악랄한 괴물 메두사가 사실은 가장 비극적인 피해자였을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재해석을 통해 고대 신화의 이면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과 그 속에 담긴 시대를 초월하는 깊은 메시지를 함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강자의 논리에 의해 왜곡되고 희생된 약자의 서사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죠. 메두사의 비극적인 변신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그녀의 가장 찬란했던 시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녀가 아직 괴물이 되기 전 아테나 여신의 신전에서 신을 섬기던 순결하고 아름다운 여사제였던 때 말입니다. 고결한 대리석 기둥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고 황금빛 제단 위에는 신성한 불꽃이 흔들리던 아테나 신전은 그 자체로 평화롭고 신성한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메두사는 새벽 이슬을 머금은 백합처럼 청초하고 순결한 아름다움을 뽐내며 오직 신께 대한 깊은 헌신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었죠. 그녀의 미모는 단순히 눈을 즐겁게 하는 것을 넘어 신성한 기운마저 머금고 있는 듯 했습니다. 신전의 모든 이들은 그녀를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그녀의 기도는 어떤 불경함도 없이 오직 신께 대한 깊은 사랑과 믿음으로 충만했죠. 신전의 가장 고귀한 존재였던 그녀는 마치 존재 자체로 신성함을 증명하듯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정화시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빛나는 아름다움이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비극을 불러오는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전의 신성한 경계 밖에서 혹은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그녀의 순수한 아름다움에 매혹된 한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거대한 바다를 다스리는 신 포세이돈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파도처럼 들이치는 욕망과 신의 이름으로 덮으려는 위선이 동시에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신성하고 평화로웠던 아테나 신전의 분위기는 어느 순간부터 불안과 긴장감으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신의 욕망이라는 이름의 폭력이 결국 금지된 선을 넘어서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신전의 신성함을 무시한 채 메두사를 향한 자신의 욕망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순결한 여사제 메두사는 바다의 신에게 유린당하고 말았고 가장 신성한 공간인 아테나 신전은 순식간에 모독당하는 비극적인 장소가 되어버렸죠. 이 사건은 신전의 신성함을 파괴하고 메두사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충격적인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잔혹한 비극은 그 이후에 찾아옵니다. 이 사건을 알게 된 아테나 여신의 반응은 예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지혜와 전쟁의 여신인 아테나는 메두사의 고통이나 피해에 공감하기보다는 자신의 신전이 더럽혀졌다는 사실에 극심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마치 메두사가 신성 모독의 주범이라도 되는 양, 그녀는 메두사를 향해 차갑고 단호한 저주를 내렸죠. 그 저주는 단순히 벌을 주는 것을 넘어 메두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아테나의 저주가 시작되자 메두사의 온몸은 극심한 고통에 휩싸였습니다. 그녀의 아름답던 머리카락은 하나하나 꿈틀거리는 뱀으로 변해갔고 부드러웠던 피부는 거친 비늘로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끔찍했던 것은 그녀의 반짝이던 눈빛이 닿는 모든 생명체를 차가운 돌로 만들어버리는 저주의 힘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스스로 선택한 적 없는 모습으로 순식간에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메두사가 느꼈을 절망과 공포, 그리고 자신을 향한 신들의 불공정한 분노는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였을 겁니다. 그녀는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신들의 잔혹한 욕망과 질투, 그리고 편협한 정의감의 희생양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메두사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한때 신실한 여사제이자 눈부신 미모를 자랑하던 그녀는 이제 그 누구도 감히 눈을 마주할 수 없는 끔찍한 존재로 변해버린 것이죠. 온몸을 뒤덮은 비늘과 뱀으로 가득한 머리카락, 그리고 시선을 마주하는 모든 것을 돌로 만들어버리는 저주의 눈빛.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 주어진 가혹한 운명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랑과 경외의 대상이었던 그녀는 이제 공포와 혐오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죠. 자신의 변해버린 모습에 메두사가 느꼈을 절망은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었을 겁니다. 거울조차 볼 수 없었던 그녀는 벽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마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름다웠던 과거는 기억 속에서만 존재할 뿐, 그녀는 이제 그 누구에게도 사람으로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한때 그녀의 미소를 칭송하던 사람들은 이제 그녀의 그림자조차 피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격리되어야만 했던 메두사는 결국 인적이 드문 외딴 동굴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곳은 어둡고 축축했으며 오직 그녀의 절규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지는 쓸쓸한 공간이었죠. 그녀는 그곳에서 자신에게 드리워진 저주의 무게를 홀로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부터 멀어진 채 깊은 슬픔과 고독 속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했을 겁니다. 과연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오갔을까요? 자신에게 이런 운명을 안겨준 신들을 향한 원망,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체념이 뒤섞여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었겠죠. 메두사의 저주받은 눈빛은 그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모든 생명을 돌로 만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실수로 다른 생명체를 마주칠까봐 그녀는 끊임없이 고통받고 두려워했을 겁니다. 동굴 밖으로 나서는 일조차 그녀에게는 너무나 큰 위험이었을 테죠. 그녀의 주변은 이제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죽음의 정적이 감도는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그녀의 존재 자체가 세상으로부터 모든 활력을 빨아들이는 듯한 그런 비극적인 풍경이 펼쳐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를 찾아오는 이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간혹 동굴 깊숙한 곳까지 발걸음을 하는 자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들의 방문 목적은 메두사에게 연민이나 위로를 건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차지하려는 탐욕스러운 모험가들이거나 혹은 메두사를 처치하여 영웅이라는 명예를 얻으려는 자들이었으니까요. 그들에게 메두사는 비극적인 피해자가 아니라 단지 정복해야 할 끔찍한 괴물 혹은 이용해야 할 강력한 전리품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메두사의 동굴 입구에는 그녀를 찾아왔다가 돌이 되어버린 수많은 인간들의 석상들이 늘어서게 되었습니다. 그 석상들은 메두사 자신에게는 끊임없이 과거의 비극을 상기시키는 잔혹한 거울이 되었을 겁니다. 하나하나의 돌 조각들이 그녀의 외로움과 절망을 더욱 깊게 만들었겠죠. 어쩌면 그녀는 그 돌이 된 이들을 보며 자신의 저주받은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되뇌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내게만 이런 끔찍한 운명이 주어졌을까? 하는 질문들이 그녀의 마음속을 맴돌았을 겁니다. 이처럼 메두사는 고통스러운 고립 속에서 자신의 비극을 홀로 감당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운명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자 어쩌면 해방이 될지도 모를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 바로
영웅 페르수스의 등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르고스 왕국의 공주 안드로메다를 구하고 어머니를 위협하는 왕의 소나귀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메두사를 처치할 임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신들의 조력으로 무장한 페르수스는 메두사의 동굴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하기 시작했죠. 과연 메두사의 비극적인 삶은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다음 시간에 그 운명의 칼날이 드리워지는 순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시간, 메두사는 자신의 끔찍한 운명 속에서 고립된 채 홀로 비극을 감내하고 있었죠. 그녀의 동굴은 괴물이 된 자신을 찾아왔다가 돌이 되어버린 수많은 이들의 석상으로 가득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그 돌이 된 이들을 보며 자신의 저주받은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되뇌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내게만 이런 끔찍한 운명이 주어졌을까? 하는 질문들이 그녀의 마음속을 맴돌았을 겁니다. 이처럼 메두사는 고통스러운 고립 속에서 자신의 비극을 홀로 감당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운명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자 어쩌면 해방이 될지도 모를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 바로 영웅 페르수스의 등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르고스 왕국의 공주 안드로메다를 구하고 어머니를 위협하는 왕의 소나귀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메두사를 처치할 임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신들의 조력으로 무장한 페르수스는 메두사의 동굴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하기 시작했죠. 과연 메두사의 비극적인 삶은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지난 시간에 그 운명의 칼날이 드리워지는 순간을 함께 살펴보겠다고 말씀드렸죠. 드디어 페르수스는 메두사가 은신하고 있는 깊고 음산한 동굴 입구에 다다랐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테나가 빌려준 번쩍이는 방패와 헤르메스가 준 날카로운 칼, 그리고 하데스의 투구가 들려 있었죠. 하지만 그는 무작정 동굴 안으로 돌진하지 않았습니다. 메두사의 눈을 직접 마주하는 순간 그 역시 돌이 되어버릴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경고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페르수스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고 조심스럽게 방패를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방패의 매끄러운 표면은 거울처럼 메두사의 모습을 반사할 테고 그는 그 반사된 상을 통해 그녀의 위치를 가늠할 계획이었죠. 동굴 안은 습하고 어두웠습니다. 곳곳에는 희미한 빛마저 집어삼킬 듯한 그림자들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고 마치 살아있는 듯한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죠. 이따금 차가운 바람이 스치면 돌이 된 인간들의 석상이 섬뜩한 형상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페르수스는 방패에 비친 흐릿한 형체를 따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침내 그는 동굴 깊숙한 곳 잠들어 있는 메두사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머리에서는 수많은 독사들이 꿈틀거리고 있었고 그 모습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기괴하고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페르수스의 눈에 비친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고통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그는 칼을 들고 있었지만 어쩌면 그 순간 눈앞의 괴물이 과연 처단할 대상인지 혼란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그 순간만큼은 영웅으로서의 임무와 한 존재의 비극적인 운명 사이에서 갈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운명은 정해져 있었고 그의 칼은 이미 뽑혀 있었습니다. 페르수스는 망설임을 떨쳐내고 방패에 비친 메두사의 목을 향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괴물의 목이 떨어지는 그 순간 동굴 깊숙이 스며 있던 고요마저 슬픔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그녀의 목을 가르는 순간 끔찍한 괴물의 머리는 몸에서 분리되었고 그와 동시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메두사의 몸에서 솟아난 붉은 피와 함께 날개 달린 말 페가수스와 황금 칼을 든 거인 그리사오르가 태어난 것이죠. 이처럼 그녀의 죽음은
또 다른 생명의 탄생을 알리는 역설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웅적인 업적 뒤에는 한때 아름다웠던 여사제의 비극적인 최후가 쓸쓸하게 자리하고 있었죠. 메두사의 죽음은 영웅 페르세스에게는 위대한 승리이자 명예로운 업적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머리를 들고 고향으로 돌아가 어머니를 구하고 안드로메다 공주를 위험에서 구해내는 등 진정한 영웅으로 추앙받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다시 들여다보는 이유는 단순한 영웅 서사를 찬양하기 위함이 아니죠. 바로 이 지점에서 신화 속 괴물 메두사가 사실은 피해자였다는 충격적인 재해석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강자의 논리에 의해 희생되고 그 존재 자체가 왜곡된 약자의 서사. 메두사의 마지막 눈빛은 단순한 괴물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신들의 잔혹한 욕망과 인간들의 맹목적인 두려움 속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존재의 깊은 절망과 체념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괴물은 누구였을까요? 세상을 향해 눈을 감은 메두사일까요? 아니면 그녀에게 저주를 내린 신들이었을까요? 그녀의 죽음은 영웅의 승리가 아니라 신들의 잔혹성과 사회적 희생양의 극단적인 상징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메두사라는 존재는 신들의 권력 다툼과 질투 속에서 가장 손쉽게 희생된 존재였고, 그녀의 비극은 고대 신화 속 여성들이 겪어야 했던 폭력과 억압의 축소판이었죠. 그녀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괴물이 되었고, 그 후에는 그저 처치되어야 할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렇다면 메두사의 이야기는 단순히 먼 옛날의 신화로만 치부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는 수많은 메두사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특정 대상을 괴물로 낙인 찍고 그 본질적인 아픔이나 배경은 외면한 차에 손쉽게 비난하고 배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권력과 편견 속에서 희생되고 왜곡되는 존재들을 다시 한번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용기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거울을 보고 돌이 되어버린 수많은 이들이 아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끔찍한 모습을 보며 홀로 고통받았을 메두사의 눈물과 절규를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괴물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녀를 괴물로 만든 신들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녀를 두려워하며 기꺼이 처단하려 했던 인간들이었을까요? 혹은 그녀의 비극을 방관했던 우리 모두의 책임은 없었을까요? 이 질문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